보건복지부가 전남도의 의대 추천 공모가 끝나는 대로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역기관이 추진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지역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역별 특성화 교육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남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사업이 교육시설 안전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 공사가 순항할 전망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목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DJ 정신을 본받아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전략본부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도가 추진하는 단일 의대 공모가 끝나는 대로 의대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불참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남도 용역 수행기관이 현재 추진 상황과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용역 추진 상황을 밝혔습니다. 먼저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와 대학 설립 운영, 경제성과 갈등 조정 분야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출신 학교와 지역,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기준을 적용했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하고 미추천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까지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모형을 지금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도 되시고 좀 의심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공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바이고 이러한 저희가 고민하는 설계하는 이런 방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순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만들고 나서 도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1차 도민 공청회는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오는 7일에는 나주 동신대 혁신융합 캠퍼스에서 8일은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9일에는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각각 공청회가 계획됐습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도민이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립 방식과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도민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발언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참석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게끔 사전 등록 방식으로 인터넷 유선을 통한 사전 등록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좀 참석 가능하실 수 있게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단일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순천대의 뒤늦은 공모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영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전남의 대다수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전남 대부분 시군이 선정됐는데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핵심 정책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지역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차 공모에서 7곳이 지정된 데에 이어 최근 2차 공모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순천과 여수시, 해남군 등 10곳이 추가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위 협업에서 공모하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매주 기획회의를 통해 전남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도교육청, 시군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시군 특성을 고려한 전남형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선도지역은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종합평가를 받은 뒤 정식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의 경우 해마다 평가를 거쳐 성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선도지역으로 뽑힌 순천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한 교육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와 대학을 연결해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외 문화산업 분야 대기업을 유치해 취업을 연계한 교육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꼽힌 여수시는 수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양 신재생 에너지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 프로그램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먼저 도청과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매년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고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년 동안 해당 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각종 규제도 완화됩니다. 전남의 경우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발급 권한을 정부에서 양도받으면 지속적으로 인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줄 수 있고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전남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전남에서 취창업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매 공모마다 신청 지역 대부분이 지정되고 있어 인구 유입의 실효성이 적고 이들의 사업 성과를 평가할 지표마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지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교육발전특구가 지역 교육의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사업이 최근 교육시설안전원의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는 교육시설법에 따라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토받는 과정으로 통과해야만 시설공사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호남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전남 목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1일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으로 정치를 시작해 당무에 등한 만큼 당대표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다며 DJ 정신을 본받아 차기 정권 창출의 전략본부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홀대론에 대해서는 전남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립의대 신설과 여순사건 과거사 정리 등 전남의 현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4일 전남 지역 순회 경선과 합동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산홍동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토마토 줄기를 유도하는 끈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전 11시인데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전부 열어두었지만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에 머리카락이 다 젖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을 할 만은 한데 11시부터 1시까지는 온도가 좀 높아서 하우스에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끝날 수가 없죠. 농사일은 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한없이 해야 돼요. 폭염 속 야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체온 조절이 힘들고 탈수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995명,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29%로 가장 많았고 논과 밭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낮 시간대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합니다. 장시간 일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나른해지면서 그냥 바닥에 눕고 싶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조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남도가 수산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지원을 위해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올여름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높고 28도 이상의 고수온이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전복과 우럭 등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가공, 유통 비용을 지원하고 산지 가격에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제공해 200톤 이상의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자숙 전복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6천 세대를 대상으로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이 1일 새벽 3시 28분 여수 이순신 광장 인근 보도에서 해상에 추락한 30대 관광객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뒤 연안 구조정 등을 급파해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8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A씨는 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해경은 야간 시간 해안가나 항구 등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일 새벽 5시쯤 전남 완도군 구내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47제곱미터와 각종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으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촛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기관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기존 병용제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친환경 탄소 중립 산업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 중 중간 보고회를 통해 세부 내용 취합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와 협찬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현금과 현물로 참여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휘장 사용 권한과 행사 참여 우선권 부여, 행사장 대내외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희망할 경우 이달 1일부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에 문의하거나 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